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월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생각보다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판단부터 바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코스피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가능성을 평소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삼성전자가 겨우 0.22% 올랐는데 무슨 매수 사이드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이드카는 지난 종가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반도체와 선물 시장의 힘이 장 초반 한꺼번에 되돌아올 때 나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거나 반대로 상승이 갑자기 꺾였을 때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해둔 게 있습니다. 수익 중인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직 손실이 커서 오늘 강하게 올라와도 계속 들고 가야 할지 반등을 이용해야 할지 막막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장은 시작하고 나서 생각하면 늦을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내 대응 순서까지 미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매수 사이드카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5% 이상 오른 상태가 1분 동안 이어지면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흐력이 5분 동안 정지됩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니까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매수 주문을 잠깐 세워서 숨을 고르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면 주식 거래가 전부 멈추는 줄 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식 거래를 모두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와는 다르고요. 프로그램 매수 주문의 효력만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그럼 제가 왜 오늘 매수 사이드카 가능성을 평소보다 높게 보느냐? 지난 목요일 코스피는 4.58%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4만 6천 원에서 23만 500원으로 15,500원이나 밀렸어요. 금요일에도 코스피는 장중 6,158선까지 내려가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겁에 질린 매물이 쏟아졌고 레버리지와 신용을 사용한 투자자들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낙폭이 커지면 주말 동안 악재가 조금만 진정돼도 월요일 아침 선물에서 되돌림이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오르는 장보다 급락 뒤 한꺼번에 되받는 장에서 사이드카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금요일 삼성전자 안쪽에서도 그 흔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3만 5천 원에 출발해 23만 9,500원까지 올라갔다가 22만 9천 원까지 밀렸고요. 마지막에는 23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종가만 보면 전날보다 500원 오른 데 그쳤지만 코스피와 SK 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리는 동안 삼성전자는 끝까지 플러스를 지켰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도 장중 160만 주 안팎의 매수 우위가 잡혔어요. 시장이 진정되면 가장 먼저 다시 살펴볼 대형주로 삼성전자를 선택한 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월요일장은 주말 동안 쌓인 뉴스와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시초가 한 번에 반영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강했고 유가와 금리가 진정됐다면 목요일과 금요일에 겁을 먹고 빠져나간 자금이 선물부터 빠르게 돌아올 수 있어요. 외국인이 코스피 200 선물을 공격적으로 사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붙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를 바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매수 사이드카를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된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매수 사이드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삼성전자가 오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 초반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사이드카가 발동한 뒤 프로그램 매수가 잠시 멈추면서 주가가 세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간불이 커지니까 모두가 안도하지만 그 다음 5분 동안 매수세가 비는 순간 단기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카가 발동했느냐보다 발동이 풀린 뒤에도 돈이 남아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예상하는 첫 번째 장면은 강한 갭 상승입니다. 삼성전자가 금요일 종가인 23만 1,000원보다 높게 출발하고 곧바로 23만 5천 원을 넘어서는 흐름이에요. 여기에 SK 하이닉스까지 금요일 낙폭을 빠르게 되돌리고 코스피 200 선물이 5% 부근으로 치솟는다면 매수 사이드카 발동 가능성이 현실로 가까워집니다. 이 장면에서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선물이 먼저 올라가고 현물에서 외국인 매수가 따라오는지 프로그램 매수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다면 처음 5분은 흥분해서 움직일 시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수
매수 호가가 잠시 멈춘 사이 삼성전자가 어느 가격에서 버티는지를 보세요. 사이드카 전에 23만 5천 원을 넘었다면 발동 뒤에도 그 가격을 지키는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매수 주문이 잠깐 쉬는데도 23만 5천 원 위에서 버틴다면 사람이 직접 사는 현물 매수와 대기 자금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승이 단순한 선물 급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사이드카가 풀리자마자 삼성전자가 23만 5천 원 아래로 밀리고 외국인 현물까지 매도로 바뀐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물과 프로그램이 만든 초반 상승을 개인이 뒤늦게 받아준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날은 장 초반 수익이 오후까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에 플러스가 찍혔다고 좋아하며 바라만 보다가 다음날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 팔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여기서 나옵니다. 매수 사이드카는 상승을 보장하는 도장이 아니라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격으로 보면 오늘 첫 기준은 23만 5천 원입니다. 금요일 시가였고 장중 반등이 끝내 지켜내지 못한 자리예요. 오늘 이 가격을 넘은 뒤 10분, 20분이 지나도 밀리지 않는다면 단기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대금까지 붙으면 다음은 금요일 고점인 23만 9,500원입니다. 이 가격까지 돌파해야 금요일에 위에서 물린 물량을 걷어내고 24만 원대로 다시 들어갈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23만 9,500원은 쉽게 통과할 가격이 아닙니다. 금요일에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하루 종일 마음고생한 물량이 기다리고 있고요. 목요일 급락 전에 매수했던 분들도 이 부분에서 일부라도 줄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거래가 크게 터지는데도 23만 9,500원에서 계속 밀리면 추격 매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돌파했다는 화면 한 장보다 돌파한 가격을 지키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24만 원 위에서 거래가 이어져야 그때부터 반등의 크기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건 매수 사이드카 직전까지 갔다가 발동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선물이 강하게 오르고 삼성전자도 급등하지만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발동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때 사이드카가 안 나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열되지 않은 채 현물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주가에는 더 편한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화려한 속보가 아니라 오전 상승분을 종가까지 얼마나 남기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와 달리 보합이나 약세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주말 미국장이 좋았는데도 삼성전자가 23만 1,000원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좋은 재료가 이미 반영됐거나 위쪽 매물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 사이드카 기대를 붙잡고 무작정 버티시면 안 돼요. 23만 원을 빠르게 회복하는지, 금요일 저점인 22만 9천 원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22만 원 후반까지 무너진 채 외국인 선물 매도가 커지면 오늘 시나리오는 상승이 아니라 위험 관리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방향을 한번 맞히는 것보다 대응 속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따라갔다가 물렸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운 좋게 아래에서 샀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수익을 전부 내줬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무겁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영상은 촬영한 시간에 멈춰 있고 주가는 실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해 올리는 두세 시간 동안에도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 방향이 몇 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들은 예상만 따라가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매수 사이드카까지 거론될 정도로 속도가 붙는 날에는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바로 이어서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보유 상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만 원대에서 매수해 수익 중인 분들입니다. 오늘 강하게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고 기다리다가 아침 수익을 전부 반납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매수 사이드카 발동 자체보다 발동 뒤 23만 5천 원을 지키는지 보세요. 지키면서 23만 9,500원을 거래량과 함께 넘는다면 일부는 더 가져갈 근거가 생깁니다. 하지만 발동 뒤 수급이 꺾이고 시가까지 무너지면 시익을 지킬 기준도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단이 23만 원대인 분들은 본전이라는 숫자에 시선이 묶이기 쉽습니다. 오전 급등으로 계좌에 플러스가 찍히면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조금 밀리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주가를 따라 마음이 계속 바뀌면
오늘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전이 왔는지가 아니라 23만 5천 원 위에서 외국인 현물 매수가 남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재개된 뒤 고점이 높아지는지를 보세요. 수급이 남으면 기다릴 이유가 생기고 수급이 빠지면 반등을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24만 원 위에서 보유한 분들은 오늘 한 번의 급등만으로 손실이 모두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움직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23만 9,500원을 넘지 못한다면 아직 손실 회복보다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가깝고요. 24만 원 위에서 거래가 계속 붙는다면 그때부터 매물대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이 큰 분은 무조건 본전까지 버티겠다고 정하지 마세요. 강한 반등에서 일부 비중을 조절할지, 수급이 살아있다면 어느 구간까지 더 지켜볼지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나눠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새로 매수하려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수 사이드카 속보가 뜨면 지금이라도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면 이미 선물과 대형주가 짧은 시간에 상당히 올라온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따라가면 가장 비싼 가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23만 5천 원이나 23만 9,500원을 돌파한 뒤 눌림에서 다시 받치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회를 조금 놓치는 것보다 기준 없이 고점에 물리는 쪽이 훨씬 오래 힘듭니다. 오늘 가장 좋은 장면은 매수 사이드카 발동 뒤에도 시장이 밀리지 않는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까지 함께 사고 프로그램 매수가 재개된 뒤 규모가 다시 커져야 합니다. SK하이닉스도 금요일 급락을 되돌리고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기판주까지 거래 대금이 퍼지면 더 좋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보다 반도체 업종 전체로 돈이 돌아오는 장면에 가까워집니다. 그때는 삼성전자도 24만 원 안착과 그 위 매물 소화까지 열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장 초반 강하게 출발해 매수 사이드카 발동 조건에 가까워지거나 실제 발동한 뒤 한 차례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후 23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와 매도가 다시 부딪히고 외국인 현물 수급에 따라 우후 방향을 고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 상승률만 보고 하루 방향을 확정하지 마세요. 첫 급등보다 사이드카 이후의 저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저점이 다시 높아지는지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흐름은 강한 갭 상승 뒤 시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매수 사이드카 기대감으로 개인이 몰렸는데 외국인은 현물을 팔고 프로그램 매수도 재개된 뒤 힘을 잃는다면 상승은 빠르게 되돌려질 수 있어요. 23만 5천 원을 내주고 금요일 종가인 23만 1천 원까지 밀린다면 오전 급등은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23만 원까지 깨지면 장 초반에 기대를 접고 22만 원 후반을 다시 보는 흐름이 됩니다. 좋은 출발이 좋은 마감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변으로 돈이 퍼지는지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삼성전자만 급하게 오르고 SK하이닉스와 장비주가 계속 약하다면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삼성전자만 선택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가 저점을 높이고 장비와 후공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거래가 붙는다면 시장은 반도체 전체를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한 뒤에도 주도주가 넓어지는 장은 힘이 오래 가고요. 삼성전자 하나만 버티는 장은 오후에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종목의 빨간불뿐 아니라 돈이 이동하는 범위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봐야 할 건 알겠는데 이걸 장중에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본업이 있는 분이 외국인 선물과 현물, 프로그램 매매, 거래 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움직임을 동시에 보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같은 숫자를 봐도 판단이 달라져요. 수익 중일 때는 욕심 때문에 경고를 넘기고 손실 중일 때는 두려움 때문에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변동성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는 날에는 장이 열리기 전에 내 대응 순서를 정해두고 그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을 바로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삼성전자 사이드카 대응표를 준비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을 때 무조건 추격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발동 전과 발동 직후, 프로그램 매수가 재개된 뒤 세 구간으로 나누어 어떤 가격과 수급을 먼저 봐야 하는지 담았습니다. 현재 수익 중인 분과 평단 두근인 분, 손실이 큰 분,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의 대응 순서도 각각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정리했고요. 23만 원과 23만
5,000원, 23만 9,500원에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 발동 조건 가까이 갔다가 밀릴 때, 외국인이 선물만 사고 현물은 팔 때, 프로그램 매수가 갑자기 줄어들 때처럼 오늘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 장면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하이닉스와 장비주, 후공정, 기판, 전력인프라 쪽으로 퍼지는 흐름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든 예상에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니라 실제 수급이 바뀌면 내 대응도 같이 바꾸기 위한 겁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링크를 누른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며칠씩 연락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을 마치면 삼성전자 사이드카 대응표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내평단과 비중에 맞춰 먼저 볼 순서를 정해두시고요. 이후 매수 사이드카 발동 여부와 외국인 수급, 프로그램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빠르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림이 수익을 대신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속도가 붙은 뒤 뒤늦게 쫓아가거나 수익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실수는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매수 사이드카 발동 가능성을 평소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삼성전자는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버티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주말 사이 악재가 조금만 진정됐다면 선물과 대형 반도체주로 되돌림이 빠르게 들어올 조건은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사이드카가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발동 뒤에도 23만 5천 원을 지키는지 23만 9,500원을 거래량과 함께 넘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재개된 뒤 외국인 현물까지 따라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환호할 만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좌를 보기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빨간불 하나만 들어와도 막혀있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거예요. 그래도 그 순간 마음부터 앞서가지는 마세요. 주식은 얼마나 크게 올랐느냐보다 그 상승을 내 계좌에 어떻게 남기느냐가 더 어렵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더라도 그 뒤의 흐름을 보고 발동하지 않더라도 정해둔 가격과 수급에 맞춰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가가 움직인 뒤 마음을 정하지 마시고요. 장이 열리기 전에 기다릴 조건과 대응할 조건부터 먼저 나눠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만큼은 시장의 속도에 끌려가지 말고 한 박자 먼저 준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